문제집으로 가시면은 문제집 156페이지로 가시면 156 전화번호요? 전화번호를 왜 이렇게 전화번호 예. 예. 예, 아까 이따가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가르쳐 드릴게요. 이 동영상 나가니까. 예. 자. 156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문제 및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게 있죠. 그 부동산 문제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문제 보고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것에서 이제 우리가 나옵니다. 나와서 일단은 지금 여러분이 이제 제 요약집으로 가시면은 페이지 91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 91페이지로 가시면은 제가 집가고 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그죠? 집가고 이제 가장 유력해요, 집가고가. 그래서 집가고가 토지에 대한 문제 중에서 집가고라는 것은 토지의 가격이 합리적 수를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기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발생이 되면서 부중성과 연관됩니다. 땅이 많아요, 제한돼 있어요. 제한돼 있기 때문에 희소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 어떻습니까? 도심의 땅값이 높죠. 그러니까 땅값이 집가가 너무 높아버리니까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 건설자들이 어떻습니까? 택지 취득 비용이 어렵죠.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주택에 대한 질을 높여 질을 떨어뜨려요. 건물을 고층화시키죠. 주방적이에요, 집약적이에요. 집약적으로 이용하고 그 다음에 직장을 도심에 두고 주거지를 외곽으로 나가죠. 그 무슨 분리가 나타나죠? 직주 분리라는 게 나타나고. 또 난개발이 심각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제 요약집에 공공용지 확보가 어렵죠. 그 국고 부담이 가중돼 국민의 조세 부담을 증가시키며 물가 및 생산비가 상승하고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며 주택 문제가 가장 심각하겠죠. 택지 취득 어렵게 해서 양적 문제뿐만 아니라 질적인 문제도 가져오고 건물을 저층화해요, 고층화해요. 그러면은 집약적으로 이용하죠. 직주 분리가 나타나고 스프롤이라는 게 난개발이에요. 초래돼서 토지 이용이 악영향을 미치면서 토지 투기를 조장시킬 수 있죠. 그래서 그 문제가 거의 집가고 문제입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156페이지에 우리가 1번에 가시면은 정책에 틀린 거 5번. 자, 좀 전에 집가거나 각종 토지 부족 발생 근본 원인은 영속성이에요, 부중성이에요. 부중성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뭐 예전에 나왔던 건데 부동산 문제가 가장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5번을 보시면은 우리가 문제에 대한 해결이라는 것은 종합정책을 써야겠죠. 그러면 개별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개별적인 정책이에요, 종합정책이에요. 종합정책이죠. 그럼 개별수단이 다양하죠. 개별수단이 개별적이다, 다양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러한 그 해결수단 방법이 개별적이다, 다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번은 많이 풀었던 문제니까 이 토지 가격 정상지가 상승을 초과하는 게 집가고거든요. 그럼 현상이 아닌 거 3번 토지를 조방적 집약적 3번이 틀렸죠. 4번은 틀린 거 옳은 거니까 다 볼게요. 집가고는 주택에 미치는 영향을 옳은 것은 1번 집가고는 직주 분리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초래합니까? 초래하고 높은 택지 가격은 건물의 지나친 고층화를 야기시키겠죠. 택지 구입에 많은 비용을 소모되니까 질적 순위 저하되는 게 아니에요. 저하되고 아까 스포롤이 난개발이죠. 그러면 우리가 질서 있게 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우리가 스포롤 현상이 유발되고 집가구가 택지 취득을 어렵게 하지 않습니까? 어렵게 합니까? 어렵게 하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제 요약집으로 가서 시장 개입에 대한 이유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넘겨보시면 이제 제가 그 95페이지로 가시면은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이유라고 돼 있죠. 요거 갈게요. 자, 우리가 정부의 시장 개입의 이유라고 해도 되고 근거라고 했죠. 근거. 그 뛰어든 원인, 이유. 그러면 정치적과 뭐가 있죠? 경제적. 이 저자는 정책적이라고 하는데 똑같아요. 정치적이나 정책적이나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잘 돌아가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잘 배분이 돼야 돼요. 근데 너무 잘 돌아가도 있는 사람이 먹으니까
저소득층을 위해서 개입하는 것은 경제적이라 그랬어요? 정치적이라 그랬어요? 정치적. 여러분들 저같이 사회적 구성원이라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임대주택 정책을 쓰겠죠. 그럼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비싸게 줘야 돼요? 싸게 줘야 돼요? 그러면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증배로 가겠죠. 근데 너무 시장이 안 돌아가도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게 뭐다? 경제적이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활동하는 것이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실패 나오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셔야 돼요? 경제적. 저도둑이 지읒 들어갔죠. 그럼 제가 저도둑하면 그냥 돼요? 정치적인 나오셔야 돼요. 정치적인 나오셔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따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시험 문제냐. 밑에 가시면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럼 시장 실패를 수정하려면 시장 실패의 원인을 몰라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요. 시장 실패의 원인. 그럼 우리가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완전해서 그래요? 부동산이 불안전해서 그래요? 불안전해서 그렇죠. 완전 경쟁과 상관없죠. 불안전 경쟁 때문이다. 경쟁이고. 자, 독과점이란 말을 써요. 독점과 가점, 소수 업체입니다. 보통 대기업들을 얘기하죠. 그러면 대기업들은 규모를 작게 해요? 규모를 크게 해요? 그걸 규모의 경제라고 했죠. 그럼 그냥입니까? 대량 생산이 됩니까? 그 비용을 다운시킬 수 있죠. 비용을 체감시킵니다. 그럼 체감시키다 보니까 가격 경쟁에서 가격 다운시키니까 중소기업에 도산되죠. 다시 독점으로 남기 때문에 자연 독점이 생기는 거죠. 누가 개입해야 돼요? 그럼 독과점을 그냥 해야 돼요? 규제를 해야 돼요. 규제를 해야 되고, 공공재가 나온다 그랬죠. 그죠? 공공재는 공공이 쓰는 재화예요. 생태공원 같은 경우. 그럼 생태공원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걸 이제 개방하다 보니까 돈을 안 내도 배제하지 않는 비배제성이 나타나고요. 서로 경합하지 않는 경합이에요? 비경합이에요? 공동 소비를 하다 보니까 그다음입니까? 무임승차를 합니까? 무임승차하죠. 그러면은 시장에 맡겨놓게 되면 과대 생산돼요? 과도 생산돼요?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공공재를 직접 공급할 수밖에 없고. 자, 정보가 불확실하죠. 우리는 그럼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니까 정보가 비대칭이에요. 대칭이다, 비대칭이다, 비대칭성. 그러다 보니까 정보의 차이가 있죠. 그럼 정보가 개입해서 정보를 공유해줘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 우리가 외부 효과도 시장의 실패죠. 정도 그렇고 부도 다 시장의 실패라는 얘기죠, 그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외부 효과를 빼고 여기까지 보신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갑니다. 자, 158페이지 5번 문제는 이따가 제가 그 개입 방법하고 같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와 방법 연결시켜드리고 넘겨볼게요. 자, 6번 문제는 그냥 우리가 상식인데,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로 설명 중 틀린 것은 4번 주택시장은 시장으로서의 진입가태가 자유로워요? 자유롭지가 못해요? 고가성 때문에 유효수요가 제한돼 있죠. 시장 진입이 어려워요. 불안전하게 만드니까 틀렸고, 7번에 가시면 틀린 거 5번. 자, 최저 주거 기준에다가 밑줄 쳐보세요.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한다는 것은 중상층 이상이에요? 저소득이에요? 저소득으로 고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주택 수요보다는 소요라고 고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수요보다는 소요가 더 이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에 뛰어드는 거죠. 얼마만큼 필요한지. 여기까지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10번 갑니다. 10번을 가시면은 시장 실패에 대한 틀린 것은 3번. 공공재는 소비의 비경합 비배제는 맞죠? 근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생산합니까? 과소 생산됩니까? 틀렸고요. 넘겨보세요. 자, 넘기시면은 자, 11번은 다 볼게요. 시장 실패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일단은 시장교를 통한 자원의 비효율적으로 배분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의 개입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까? 유일한 해결책은 아닙니까? 그래서 5번에 코즈라는 애 있죠. 코즈는 개인이 정부가 시장 개입 시 없이 부의복가를 해결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5번이 정답인가요? 자,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거는 정책적이 나와야 돼요, 경제적이 나와야 돼요? 경제적이죠. 정치적이 나오면 안 되죠. 그다음에 공공주택을 진다는 거는 저소득층을 위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경제적이 아니라 정치적이겠죠. 정책도 정치가 똑같은 겁니다. 자,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대량 생산되죠. 그럼 생산비가 그냥입니까? 생산 비용이 감소합니까? 정답은 5번 코수가 맞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효과를 좀 해야 되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14번을 보세요. 14번. 자, 이건 기출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부동산의 시장 실패와 관련이 없는 건 완전 경쟁 때문에 그래요? 불안전 때문에 그래요? 불안전 때문에 그렇죠. 그런가요? 자, 15번에 2번. 공공재는 사적 시장에 맡기면 사회에 필요한 양만큼 생산합니까? 과도 생산입니까? 과도 생산이죠. 여기까지 가셨어요?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또 나왔어. 공공재. 공공재는 4번. 공공재 생산을 민간에 위임할 경우는 사회적으로 충분한 양의 공급이 가능함에 따라서 정부를 비롯한 공공이 생산 공급하는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아니죠. 충분한 양이 공급이 하죠. 그래서 정부가 직접 그냥에 대해 생산 공급해야 돼요. 해야 되고, 문제가 거의 유사하죠. 17번에서 4번도 유사해요. 자, 우리가 공공재를 시장기구에 위탁하면 사회 적정수보다 과잉 생산, 과도 생산이 되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이렇게 보신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서부터가 외부 효과예요. 무슨 효과다? 외부 효과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외부 효과를 좀 강하게 갑니다. 페이지 가시면은 97페이지 외부 효과가 있죠. 자, 외부 효과는 거의 시험 문제 100% 나와요. 100% 3개에 쳐넣었을 거고. 자, 외부 효과도 그냥이다. 시장의 실패다. 누가 개입해요? 그럼 정예복과는 보조해주고 부예복과는 어떻게 돼요? 이건 규제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용어 정리까지 다 가겠습니다. 자, 외부 효과요. 자, 외부 효과는 자,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부동성과 토지 옆에 있다는 인접성이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이제 이게 그림을 그리면서 시장을 통했어요? 시장을 통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림 안 그래요? 얘기하셔야 됩니다. 시장을 통하지 않았어요? 거래 당사자예요? 제3자예요? 제3자. 의도했어요? 의도하지 않았어요? 않고. 뭐 했다면 딱 잡아떼라 그랬죠? 그러면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줬다, 안 해줬다? 안 해줬고, 이익에 대한 대가를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뭐 했다면 그냥이야 딱 잡아떼. 딱 잡아떼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가격 기구도 통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정과 부다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나와요, 시험 문제. 그래서 문제집에서는 좀 우리가 간단하게 문제를 맞힐 수 있는 수준으로만 갈게요. 자, 우리가 아까 공원 같은 게 들었으면 우리한테 긍정적이죠. 그럼 해달라고 하죠. 님비예요, 핀피예요? 핀피. Please in my front yard. 내 앞마당에 직접 해주세요라는 거죠. 이렇게 핀피 현상이 나타나고요. 공원입니다. 근데 쓰레기 밀입장이나 화장터 같은 거는 님비죠. 그래서 현수막 걸어놔요. 냄비야, 님비야. 님비.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은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바꿔낼 가능성이 크고요. 용어 정리가 얘는 외부 경제라고 나와요. 무슨 경제? 외부 경제. 그럼 얘는 외부 경제예요? 외부 불경제예요? 비경제. 외부 불경제라고 나오고 비경제라고 나오거든요. 요것도 이제 알아가시고. 자, 우리가 이 정예복과나 부예복과나 생산에만 나타납니까? 소비할 때도 나타납니까? 담배를 피면 타는 때 피해를 줄 수 있죠. 그죠? 소비할 때도 나타나요. 자, 그러면 생산과 소비.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꿀팁을 드리면 개인이 부담한 걸 사적이고 사회가 부담한 걸 사회적이라 그래요. 그럼 사회적은 사적이 또 포함되어 있죠. 추가적인 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정예복과는 따라서 사회가 유리하다. 그러면 자, 제가 이제 과제를 드릴게요. 누가 유리하죠? 그럼 사회가 부담을 적게 하고 사회가 편익이 많겠죠. 그럼 사적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 중에선 어떤 게 많겠어요? 어차피 인생을 찍는 거 하나만 찍어봐. 사적 비용이죠. 같이 가자. 누가 유리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좀 정리 좀 해. 정리 좀요. 그죠? 이해 갔어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아, 사회가 유리하구나. 그럼 사회적 비용은 적겠지. 개인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좀 제발. 그럼 개인적이 많이 들어가니까 생산을 하겠어? 과대 과소. 이렇게 가는 거지.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히 가자고. 이건 편익이죠. 그러면 사적 편익하고 사회적 편익 중에서 어떤 게 더 크겠어요? 잘한다 잘한다. 사회가 유리하니까. 이 가란 말이야. 이것밖에 안 물어봐. 여러분들 실력을 알기 때문에 이거 물어도 틀린 걸 알기 때문에 이것까지만 물어본단 말이야. 알겠죠, 그죠? 그래서 왜냐면 뻔히 알아. 출제원들은 이렇게 굳은 거 바꿔놓으면 모를까, 그죠? 그럼 우리는 그냥 가야 돼. 사회가 유리하다. 그럼 사회적 비용을 적고 사회적 편익은 많아질 거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과소 생산되고 소비는 과소 소비가 된다는 거죠. 이해해야 되는데? 그럼 누가 개입해? 때려줘야 돼? 보조해줘야 돼? 보조해주고 조세를 경감시켜주는 거지.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의해복가가 발생이라고 나왔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공원이 들었으면은 생태공원이 들었으면 좋죠. 기분이 좋으면 어느 쪽이야? 우측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공급이 있다, 수요가 있다. 그러면 수요가 왼쪽이냐 우측이냐 나왔어요. 기분이 좋으면 우측이죠. 맞지? 근데 올해는 긴장해야 돼. 우상향이라고 나와. 뭐라고? 우상향. 내 말 잘 들어. 올해는 무슨 상향? 우상향이라고 나와. 우측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손 들어. 그냥이야 다 올라가. 가격도 올라가고. 상이라는 것은 위로 찍혔지. 우측은 그냥이야 우측으로 찍혔어. 그럼 그냥이야 다 올라가. 가격도 올라가고 양도 늘어난다고 나오지.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나와. 알겠습니까? 제발 그냥 기분 좋다 우측 그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우상향 이동이라고 나오지. 무슨 상향 이동? 그럼 그냥이야 우측으로 이게 올라가. 알았어. 가격도 양도 늘어난다는 게 업그레이드해서 나와. 그 다음에 부의복가는 딱 사회가 불리하다. 그럼 사회가 불리하니까 사적 비용이 크겠어요? 사회적 비용이 크겠어요? 사회적 비용이 크지. 차근차근히 가란 말이야. 절대 어려운 거 안 물어봐. 여기까지만 물어봐.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거야. 사회가 불리하니까. 그럼 생각해봐. 개인적 비용을 줄였지. 적게 생산하겠어? 많이 생산하겠어? 과대 생산하지. 그 유명한 부대찌개 알아? 그럼 얘는 과대가 나오는 거지. 그렇죠. 소비 면에서는 사회가 불리하니까 사적 편익이 커지겠죠. 개인의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그러면 개인은 과대 소비를 하겠지. 소비에서 과대는 안 나와요. 소비는. 그래서 그냥 생산에서 과소 생산과 가대 생산 이렇게. 얘는 그냥 규제를 해야 돼. 때려줘야 돼. 맞아요? 그러면 시멘트 공장을 딱 때려주다 보니까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거는 3필지, 4필지, 5필지인데 갑이라는 75세 노인이 옆집을 쓸어줘. 그러면 이익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는데 준다 안 준다? 안 줘. 그러면 그냥이야 무임승차해. 그 개인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가도 생산하겠죠. 맞아요? 근데 이건 스토리가 이제 안 적었는데 이 스토리는 뭐냐면 만약에 갑돌이가 공장을 해요. 시멘트 공장. 그래서 폐수를 내려보내요. 우리가 양식업을 하는 한테. 그럼 그럽니까? 물고기가 다 죽습니까? 그럼 환경에 치유한 외부 비용을 사회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건 가만히 있어야 돼. 규제를 해야 돼. 그럼 시멘트 공장을 규제시키죠. 그럼 규제하니까 얘는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그럼 우측 좌측. 얘나 오래. 그다음에 좌상향 이동. 얘 나와요. 좌상향 이동. 그럼 그냥이야 시멘트 공급을 줄여. 시멘트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서 건설 자재값이 올라가니까 주택 가격도 올라가고 임대료도 뭐의 실패야? 이건 정부의 실패입니다. 누가 개입해서? 그래서 코즈라는 애가 나왔죠. 코즈는 정부가 개입하라 개입하지 말아라 말고 이 피해 보상 청구권을 줘서 시장에 맡기기도 한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갈게. 그러면 이제 다 했어 이제. 문제만 풀면 돼.
자, 그래서 아까 들어볼게요. 아까 안 푼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안 풀었던 게, 자, 158페이지 8번 안 풀었죠? 8번. 이제 내가 얘기할 수 있어. 자, 봐봐. 여러분 봐봐. 외부 비경제는 그냥이야 부야. 부라고 적어 거기다 부. 부해볼까? 부해볼까? 외부 경제는 정. 그렇죠? 부대찌개 알지? 그럼 외부 비경제는 어떻게 생산해? 과대 생산. 과대 생산. 외부 경제 정해볼까는 과소. 바뀌었네. 바뀌었죠, 그죠?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9번 별표 기출이야.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틀린 것만 볼게요. 니은번 있어요? 부해복가는 자 아까 그냥이야 사회가 불리해. 그럼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증가시켰지. 그것 때문에 제가 얘기한 거예요. 니은번이 틀렸죠? 그럼 공공재 외부 효과 존재는 정부의 시장 개입의 근거가 되죠? 맞고요. 그 다음에 조세는 소득을 재분배시켜요. 있는 사람한테 걷어서 없는 사람에 나눠주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이라는 토지용을 경제효율적 이용으로 해서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자, 넘겨보세요. 12번 안 했죠? 볼게요. 시장 실패 볼 수 있는 것을 다음에서 골라라.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해서 주위 사람의 건강을 해친 게 부해복가입니다. 그죠? 과점 시장에서 기업들은 가격 판매 지역 등과 관련해서 단합하는 게 아까 독과점이라는 게 있었죠.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니까 시장 실패고요. 도로 가로등 등 상하수도 같은 게 공공재예요. 이걸 시장에 맡기면 충분한 양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죠. 다 뭐의 실패다? 시장의 실패죠. 맞아요. 근데 지나치게 까다롭게 복잡한 수출입 통관 절차라는 건 그입니까? 정부가 개입을 했습니까? 그러면 더 비용을 증가시킨 게 이게 정부의 실패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이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킨 것도 뭐의 실패다? 정부의 실패라는 거죠. 그럼 시장 실패만 나타나는 건 기역, 니은, 디귿이죠? 됐고요. 그 다음 이제 13번으로 갑니다. 자, 1번. 옳은 것만 고르래요. 여러분들,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작다는 것은 자, 그냥이요. 사회적 비용이 작아요. 사회가 유리하죠. 부예요, 정이에요. 정. 그럼 과대, 과소. 과소 생산되지. 이것 때문에 낸 거야.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소비의 비경화, 비배제, 공공재는 사회 적정량보다 과대, 과소. 과소. 규모의 경제 기억나시죠? 나중에 자연 독점의 형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불안전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차근차근 얘기할게. 규모의 경제는 그냥이야 규모를 크게 해. 그러면 대기업은 그냥이야 대량 생산을 해. 원가 절감이 되지. 그냥이야 생산비를 줄여. 그럼 가격을 다운시키네. 그냥이야 중소기업이 도산돼. 그럼 그냥이야 대기업만 남아. 그게 자연 독점으로 된다는 거죠. 나중에 가서는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발생하고,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작죠. 그러면 사회가 불리하지. 그럼 어떻게 소비? 과대 소비가 된 거지. 과잉 소비. 요 이해 갔어요? 시장의 가격 기구를 통해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 상태가 시장의 실패예요. 비효율적이에요. 효율적으로 배분이 안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봐봐. 시장의 실패라는 것은 효율적인 배분이 안 됐다는 건 적정 배분이 됐어? 안 됐어? 안 했단 말이야. 대답해봐요. 과잉 생산과 과대 생산은 너무 안 맞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생산이 적거나 생산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개입해?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게 한쪽에 치우쳐야 돼. 이걸 갖게 해야 돼. 갖게 하는 것이지 한쪽에 치우쳐서 더 많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뭐보다 크면 무조건 시장에 개입을 해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자, 18번 문제입니다. 기출이죠. 자, 기출은 다 볼게요. 펜 들어보세요. 얘네들은 이제 장난치기 때문에. 자,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감정평가 시험 문제는 이루어졌다고 나왔어요. 이루어졌으면은 시장 실패가 아니죠. 그럼 어디에다가 밀치를 쳐야 돼?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라는 게 중요하지. 그런가요?
자, 매연을 배출한 석탄 공장의 규제가 전혀 없다면 그 주변 사람들은 부의복과가 발생하겠지. 부의복과가 발생하게 되면 법적 비용, 진상 조사의 어려움으로 당사자 간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많고요. 자, 요거 4번에 벼텄죠. 자, 부의복과 발생했어. 공장한테 부담금을 부과시켰네. 그럼 생산비가 증가하네. 그럼 제품이 공급이 어떻게 돼? 감소하죠. 5번, 새로운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라는 정해복과가 발생했죠. 그러면 그냥이야 기분이 좋아. 어느 쪽? 근데 올해는 우상향이다라고 나올 거란 얘기죠. 5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19번은 그냥 답만 볼게요. 다른 것들은 다 이해하시니까 정해복과가 님비예요, 핀피예요? 핀피. 2번이 틀렸죠. 외부 효과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또 넘겨보세요. 또 다 외부 효과예요. 자, 20번. 2번.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다는 건 그냥이야 사회가 불리해. 잘한다 이제. 그럼 가소 과대. 과대 생산이 되죠. 내 취지를 아시겠어요? 그 다음 21번도 기출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기출. 4번. 외부 효과는 의도했어요? 의도하지 않았어요? 시장을 통하지 않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21번에 5번에 지역지구제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지역지구제가 이따가 나올 텐데, 들어보세요. 지역지구제는 외부 효과를 제거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지역지구제 실시도 시장 실패에 대한 수정이 경제적이에요. 지역지구제 실시. 자, 만약에 이따 또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주택과 주택이 있는데 공장이 있어요. 어울리지 않죠. 그럼 어울리지 않는 걸 어울리게 해서 주거 전용주로 바꾸는 게 지역지구제예요. 그럼 그냥입니까? 부의복과를 제거시켰습니까? 그러면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했죠. 그래서 이 토지용에 대한 행위도 외부 부경제의 토지용 규제의 명분이 되겠죠. 그 다음 22번 갑니다. 자, 5번 간다. 22번 5번. 자, 정해복과는 적정 수준보다 많이 생산해요? 적게 생산해요? 과소 생산이 되죠. 23번 똑같아요 또. 4번 외부 효과에서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자 봐봐봐 정의적 그냥이야 사회가 유리해. 그럼 어떤 편익이 크겠어?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겠죠. 어렵지 않죠? 그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페이지 가시면 94페이지로 갑니다. 가시면은 자, 정부의 시장 개입의 수단이라는 게 있죠. 자, 근거예요, 수단이에요. 근거와 수단은 다르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근거와 수단은 다릅니다. 정부가 뛰어든 개입에 대한 근거가 아니라 어떤 방법을 쓴 거죠.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 자, 우리가 그래서 요즘은 정부의 시장을 개입하는 수단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좀 전에 지역지구제 있었죠. 이게 토지이용 규제예요. 토지이용 규제.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주택과 주택이 있는데 공장이 있어요.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아요? 주거정지 바뀝니다. 그럼 어울리지 않는 것을 어울리게 하는 게 무슨 이용 규제다? 토지이용 규제입니다. 토지이용 규제 찾으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앞에 모텔이나 오락실 같은 게 많으면 안 되죠. 그럼 개별 토지이용자의 토지이용 행위를 사회적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합니다. 그래서 법적 사회적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개입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우리가 개입을 해서 소유권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에서 용도지역지구제, 건축규제, 토지구획규제 각종 인허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무슨 이용 규제? 토지이용 규제.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직접과 간접을 바꿔낸다 그랬죠. 가장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은 적극적이에요.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해서 직접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용이라는 게 들어가요. 공용개발은 수용이죠. 토지를 수용한다. 이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공공이 들어가면 다 뭐예요? 직접이죠. 공공 토지 비축이 토지은행이죠. 토지은행이고 그 다음에 좀 꿀팁을 더 드리면 공공 임대주택이라고 들어오셨죠. 임대주택. 자, 이명박 정권 때는 보금자리 주택이었어요. 근데 그냥입니까? 요새는 행복주택입니까? 그래서 보금자리 주택 기출은
보금자리 주택 건설 공급. 자, 이건 이제 뭐 정부가 하는 거죠. 또 행복주택에 대한 건설 공급이 나왔다. 그건 이건 간접이에요, 직접이에요. 직접. 지금 보고 계셔요? 그래서 공공임대, 토지은행, 공용수용, 공공임대, 소유권에 대한 통제, 도시개발 사업도 이것도 그냥 다 직접이다. 직접이에요. 도시개발 사업. 간접적은 제가 이건 시장기후틀을 유지하니까 보조개라고 아시죠? 그 보조개. 자, 그래서 보조개. 자, 보가 뭐죠? 보조금. 조가, 조세. 자, 보조금을 주려면 그냥입니까? 조세를 부과시켜야 됩니까? 조세를 감면시키거나 개발이익 환수제도에 개발부담금이라는 제도가 있죠. 그래서 보조개, 그래서 보조금, 조세, 개발부담금인데 개발부담금이 개발이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요 행정상 지원을 해줘야 돼요. 금융상 지원해주죠. 금융상, 행정상 지원을 해줘서 특히 이제 금융상은 LTV라고 아시죠? 대부 비율을 또 조정하거나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간접은 보조개, 그 다음에 금융적, 금리, 대부, 총 부채 상환, DTI, 그냥이야 행정상 지원도 해줘야 돼요. 요게 나왔었어요. 감정평가 시험. 그래서 정보 공개나 지리적 정보 시스템 구축하는 거죠. 자, 이건 근거예요. 이거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볼 때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있었죠. 그럼 이건 근거에 들어간다, 수단에 들어간다. 근거가 아니죠. 뛰어든 근거가 아니라 그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페이지로 가볼게요. 아까 문제 제가 아껴놨던 게 넘겨보세요. 앞쪽으로 오시면은 우리가 그 5번 문제였습니다. 5번에 가시면은 정부가 시장 개입에 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 건 그냥입니까? 개발부담금 부과입니까? 이거는 좀 전에 배웠듯이 근거였어요? 수단이었어요? 어떤 방법을 쓰는 거죠. 그러면 여쭤볼게요. 토지의 자원이 배분이 비효율성이면 그냥요 개입을 해요. 투기가 발생하면 개입하죠.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 때문에 개입하고 난개발에 의한 기반시설의 부족을 개입하는데 개발부담금을 부과시켰다는 건 개입의 이유가 아니라 개입 수단이 되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넘겨볼게요. 다 풀었고 넘기시면은 쭉쭉쭉 넘기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냐면 아까 165페이지 가시면 24번이 있었죠. TDR은 우리나라 제도예요, 외국 제도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개발권 양도는 우리나라 현재 시행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25번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개인적으로 요게 이제 나옵니다. 시험제. 여러분 택지 소유 상한제와 토지 초과 이득세제는 그냥입니까? 이건 폐지됐습니까? 위헌 결정으로. 그런가요? 자, 우리나라 실거래 가가 신고제 없어요,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 요새 굉장히 이슈화 됐죠. 상한제 더 실시한다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기억 디귿이다는 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고, 그 다음에 26번은 일단 답을 본 다음에 제가 답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출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별표 쳐놓으세요. 자, 일단 답은 쉬워요. 몇 번이 답이죠? 금융지원은 뭐죠? 간접적이죠. 그런가요? 정부의 시장 개입은 사회적 후생 손실을 낳을 수, 그게 정부의 실패 때문에 그래요. 토지은행은 정부 등의 사전에 토지를 비축해서 토지시장의 안정과 공공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공적 개입 수단 맞죠? 직접적 개입 수단. 아까 정부가 대칭해서 그래요? 비대칭해서 그래요? 외부 효과가 다 시장 개입의 근거가 되겠죠. 자, 정부가 시장 개입의 공공임대는 그냥입니까? 직접 개입입니까? 직접 생산 공급하거나 주택의 거래나 배분을 통제하는 방법이죠. 이 방법이 수단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 27번은 너무 쉽죠? 직접은 따라서 공공토지 비축이죠. 토지 수용, 공용개발, 공공임대죠. 나머지는 다 그냥요 간접이에요. 그럼 4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28번은 자 여러분들 5번인데 주택보급률이 100%여야 돼요? 100%를 넘어야 돼요? 그러면 양적 문제는 해결했죠. 그렇다고 다 끝난 겁니까? 끝난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넘게 되면은 다 효율성과 형평성이 달성이 되나요? 아니죠. 그냥요 질적 문제도 가야 돼요. 주거 환경에 대한 문제라든지 복지라든지 계속적인 것이지 그걸 달성했다고 해서 개입하지 않는다는 건 끝난 거죠. 그렇죠. 아니
주택보급률을 100% 하기 위해서 넘게 하기 위해서 막 3기 신도시 짓잖아. 그러면 4기 신도시, 5기 신도시, 10기 신도시 짓다고 개입 안 해? 하죠. 내 말이 틀리나? 그 양쪽 문제만 해결했다고 된 게 아니란 얘기죠. 이렇게 편하게 가, 편안하게. 정답은 5번이야. 그 다음에 29번에 1번 부담금하고 보조금 있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간접이죠, 간접. 다른 것들은 다 맞죠? 자, 넘길게요. 넘기시면 또 나왔다, 야. 얼마나 잘 나오냐, 야. 30번의 정답은 몇 번이야? 1번이죠. 개발부담금은 간접 시장 개입 수단이죠. 다른 거 볼게요. 공공은 아까 요거는 정치적이었죠. 소득 재분배에 대한 효과예요. 정책적인 거고.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신규주택 분양가를 규제하죠. 신규주택 공급량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민간에 대한 택지도 분양가 상한제를 쓴다고 얘기해요. 그럼 나중에 공급이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죠. 사회적 후생 손실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감안해 봐야 되는 거죠. 자, 시장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실패하는 경우를 모의 실패라고 그래요. 그럼 시장 실패도 정부 시장 개입의 수단 근거가 되죠. 경제적 근거가 됐잖아요. 자, 토지 수용은요, 우리가 보통 수용 시 보상할 때 실거래로 해요, 공시지가로 해줘요. 민원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시장 개입 수단에는 토지 매입과 보상 과정에 사업 시행자와 피수용자 간의 갈등이 발생해요. 몇 번 정답? 31번도 너무 쉬워서 쓰러져. 자, 공공에 대한 직접 개입은 몇 번? 3번이 정답이죠. 맞습니까? 근데 1, 4번을 묶어보세요. 용도지역 지구 지정이나 각종 인허가는 토지 이용 규제에 들어가고요. 그런가요? 그다음에 개발부담금과 종합부동산세는 그냥입니까? 간접에 들어갑니까? 다시 갈게. 용도지역 지구 지정이나 각종 인허가는 어디에 들어간다고? 토지 이용 규제. 아까 토지 이용 규제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건 간접적이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경제활동하는 곳이 시장이니까 시장 실패 나왔다. 그 무슨 적? 경제적. 저도돈 나오면 정치적이라는 거죠. 이걸 바꿔서 냈었어요. 그죠? 냈고. 이거는 그냥이요. 근거예요. 얘는요. 발음이다. 개발부담금은 근거입니까? 수단입니까? 수단이지 근거가 아니에요.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은 아까 공영이나 토지 수용, 공공, 토지은행, 도시개발사업, 공공임대 이거 나오면 못 찍고 직접. 보조개 나오면 간접. 이걸 가장 유력해요. 이건 거의 100% 취재됩니다. 그러니까 직접과 간접이라는 것은 거의 시험 문제가 100% 나온다고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 보시고 외부 효과 있었죠? 외부 효과를 좀 강하게 가세요. 외부 효과는 거의 시험 문제 거의 90%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좀만 쉬십시오.